네, 어제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계류 중이던 법안들이 대거 처리됐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선행학습 금지법 역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됐습니다.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이제 전국 고등학교에서 그 방학 중에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을 이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선행학습 금지법, 이제 정부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법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하는 선행학습은 어떤 경우라도 이제 금지가 되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학기 중이 아닌 방학에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선행을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게 된 거죠. 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일반 고등학교가 방학 중에 운영하는 방과 후 수업, 그리고 농사노촌 중고등학교나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에 밀집된 학교의 모든 방과 후 수업에서 선행이 허용됩니다. 또 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적용이 되고요. 한마디로 하면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일반 학교들 중에서 이런 개정안들이 허용이 되면 애초에 법을 제정한 취지에는 역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법이 오락가락하는 그 배경이 뭔가요? 네, 우선 이 선행학습 금지법의 공식 명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인데요. 이 법안은 2014년 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그 같은 해 9월에 시행이 된 이제 갓 2살짜리 법안입니다. 애초에 이 법안이 제정된 취지는 공교육 현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였는데요. 그랬죠. 그래서 아예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선행학습을 하면 정작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흥미를 잃고 또 집중을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편리한 방법을 택한 건데 네. 그래서인지 부작용도 속출하게 되었죠. 네,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히는 게 오히려 1년 동안 사교육이 늘었다 이런 네. 얘기인데 공교육 현장에서만 사교육을 금지하고 사교육 수요는 여전하니까 학원으로 몰리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입시 경쟁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오히려 그 수요가 다 학원으로 간 거죠. 네. 실제로 통계를 봐도 그런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제 선행학습이 금지법이 시행된 뒤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중학생의 80.7% 그리고 고등학생의 65.2%가 선행학습에 대한 대체제로 실제로 사교육을 택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무조건 막았더니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더 팽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네,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 말고도 어제 국회에서 좀 주목할 만한 법안들이 있었죠? 네, 모두 22개의 교육 관련 법안들이 의결이 됐는데요. 우선 지난해 여론의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이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법적으로 폐쇄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유치원 운영자와 교사들은 유아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법도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네. 국가가 실시하는 각종 안전교육을 법적으로 체계화하는 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요. 지자체에서도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의무적으로 보급을 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대학 구조개혁 법안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원 감축이나 아예 폐쇄 결정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어제는 통과를 못했다고요? 네, 이 대학구조개혁법은 논란이 많았었는데 교문위에서조차 통과가 안 돼가지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제 대학 구조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이 됐었죠. 예. 교육부에서는 이제 새로 20대 국회가 꾸려지면 대학 구조 개혁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성과 논리, 또 자본 논리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또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역시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부의 각종 교육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20대 국회는 좀 규제 완화보다는 실리적인 측면 이런 것보다는 좀 학생들 혼란 완화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